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는 오방색의 첫 번째 푸를 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번 주는 그 다음 오방색의 두 번째 붉을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붉을적은 붉다, 우리 한글로는 빨강색. 그래서 붉다와 빨강색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오방색을 하는데 우리가 오방색에 있어서는 청, 적, 황, 백, 흑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색 말씀을 드릴 때 빛은 빛광과 빛색으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빛광은 명암으로 흑백입니다. 흑백.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오방색의 이 흑백은 사실 그 명암을 나타내는 색이 아니고 명암을 나타내는 말이었습니다. 그게 점점 이제 사람들의 인식 속에 색깔로 인식이 된 거죠. 실질적으로 나중에 이제 흑이나 백에 대해서 나왔을 때 말씀을 드릴 텐데, 이 흑은 색이 아니고 흐리다. 아주 흐려지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깜깜한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태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세상이 그때 흑암, 거기서 빛이 나오고 창세계, 이게 이제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동양학에 있어서는 음양으로 나누는데, 그래서 음은 백과 흑을 음이라고 그러고, 양은 청과 적을 양이라고 합니다. 동양 철학에 있어서는. 거기서 이제 저희 통찰 한자니까 다른 방법으로도 한번 나눠보면은, 색과 명암으로 나눴을 때는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이렇게 나눴었고, 색에서는 이렇게 나눠가지고 흑과 백으로 나눠서 이쪽 표는 흐린 계통, 이쪽 표는 밝은 계통. 그래서 명암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흑, 아무것도 안 보이는 데서 점점 맑아지는 거. 흐린 계통이, 흐린 게 풀어지면 맑아지고, 요 밝은 게 점점 붉어지면 밝아져서 적이 되는 겁니다. 즉 가장 밝은 태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색을 나눠 가지고 흑과 백으로 나눠서 흐린 계통, 밝은 계통으로도 나눌 수 있다는 거, 새로운 이제 관점에서 이제 보자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이 적은 화에 이제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생화, 이제 목에서 화가 나오다. 지난번에 제가 푸를 청 설명드릴 때 성모 마리아님의 옷의 색깔은 파란색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힌트가 나오시면 보면은 목생화 해서 붉은색,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님에서 자식인 예수님의 옷의 색깔은 붉은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양적인 생각이 서양에도 같이 인식이 돼서 그런지 성경의 명화 같은 걸 보면은 거의 다 성모 마리아님의 옷의 색깔은 파란색이고 예수님의 옷의 색깔은 붉은색으로 아마 나올 겁니다. 거의 다 그 고전 명화를 보면은 그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적은 목생화 해가지고, 목은 나무 목해서 나오다, 목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나오다의 의미, 화는 확장하다, 불어나다의 의미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와서 불어난 게 불인 겁니다. 불. 그러면 이 불은 명암에 있어서 밝은 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 어두운 데서 흐린 거에서 밝아지면은 보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밝아지면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다가 됐습니다. 볼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보는 게 있잖아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글말 보다, 이런 것도 이런 개념에서 나오지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불에서 밝아지면 볼 수 있고, 보다도 나와서 우리가 시야가 넓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붉을적의 한자를 한번 파자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 다방면으로 생각을 하는 통찰 한자이기 때문에 이 붉을적도 여러 방면을 한번 파자를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여기 있는 위에 있는 흑토와 불하로도 파자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땅 속의 불이 되겠죠.
그럼 용암이 되는 겁니다. 용암 같은 거, 뭐 이런 거. 안 그러면 아궁이, 흙으로 만든 아궁이 속에 불이 활활 타는 거. 또 여기 또 다시 설명을 또 분석을 해보면은 그 소전체나 각골문을 보면은 큰 대자와 불화로 됩니다. 그러면 큰 불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데서 가장 큰 불은 저 위에 있는 태양인 겁니다. 태양. 그래서 큰 불, 태양으로도 볼 수가 있고, 이걸 또 이제 또 다시 파자를 해보면은 한일과 사랑과 불화로도 파자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한 사람이 이제 불을 갖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류에게 서양에서는 불을 준 프로메테우스가 될 수 있고, 우리 동양에서는 염제 신농, 이런 분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파자를 더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뚫을 권자와 두이로도 파자가 할 수 있고, 열십자와 한일로도 파자를 해서 불화가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파자를 해서 한번 스토리를 만들어 보면은 여러분의 통찰력이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가장 큰 불은 태양입니다. 그 태양 쪽으로 가면 밝은 거고, 그러면 이 밝아지는 불의 색, 이게 이제 밝다와 불이 합쳐져서 붉은색이 된다고 해서 저게 붉은색은 이런 색으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 빨강도 이제 우리 피색이지 않습니까? 빨강색이. 이 피와 붉은색이다. 피를 또 붉은 피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빨강과 붉음은 이코르가 되는데, 동등하게 되는데, 이 빨강은 그럼 어떻게 해서 나왔을까? 이 빨강은 어떻게 해서 나왔냐고 이제 가장 잘 설명해 놓은 게, 제가 아주 존경하는 박영홍 박사님이 이제 책에 보면은 나와 있는 구절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인류가 이제 삶에 있어 가지고 제일 처음에 이제 동굴 수렵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농경 생활을 하고, 목축 생활도 하고, 도시 생활도 했었는데, 과거 수렵 시대는 합동으로 큰 동물을 잡아가지고 그 동물을 이제 살을 나눴습니다. 뼈도 나눴겠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영양분을 섭취해서 삶을 지속했겠죠. 그런데 그 고기뿐만 아니라 피도 영양이 엄청 풍부하지 않습니까? 그 짐승의 피. 그 짐승의 피를 옛날에는 입으로 빨아먹었을 겁니다. 요새처럼 빨대가 없었으니까. 그럼 입으로 빨아먹는 거. 피는 입으로 빨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빨아먹는 피의 색이 빨강색. 빨아먹는다. 거기서 이제 빨강색이 나왔다고 합리적인 추측을 하고 있어서 가장 빨강색의 유래가 합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붉을적에 있어서 불다와 빨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번에는 우리 땅의 색, 누를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왜 토는 누렇다고 할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나름대로 이 글자풀이나 딴 우리 한글 어원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나의 생각력이 점점 깊어질 거고, 사물을 바라보는 데 있어 갖고도 새로운 방법이 자꾸 생길 겁니다. 그러면 그걸 접목해서 내 사업이나 직업에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AI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우리 통찰 한자 구독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황을 생각하도록 하고, 다음번에 저희 생각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